입술이 맞닿은 그 순간 둘의 숨결이 살짝 떨렸다. 그의 손끝이 유진의 치마자락 깊숙이 스며들자 그녀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손이 참 예뻐 당신은. 당신은 다른 게 더 예뻐.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 밤 9시 30분. 휴대폰 진동이 조용히 울렸다. 지금 가요. 503동 10층 유진. 이영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티셔츠를 갈아입었다. 딸은 오늘 친구들과 워크숍이라고 아침부터 짐을 들고 나갔다. 며칠 전 유진의 아들도 경주로 MT를 간다 했다. 서로의 집에서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수 있는 날은 딱 이렇게 자식들이 집을 비운 며칠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형석은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2개월 전 대학 동창회에서였다. 유진이 맞지? 나 이영석이야. 기억 안 나? 형석이? 아, 너, 나 몰라봤다. 50대 초반이 된 유진은 여전히 정갈한 얼굴에 차분하고 깔끔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말에 같은 처지인 형석은 괜히 마음이 끌렸다. 둘은 처음 본 날 무언가에 끌리듯 약속을 잡고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연애를 조용히 은밀히 이어가고 있었다. 형석은 유진의 집문 앞에서 문자가 아닌 노크를 택했다. 조용히 열리는 문틈 사이로 유진이 작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딱 시간 맞췄네. 내가 또 이런 거 칼이야. 들어와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형석은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잠시 후 조용히 스치는 손끝, 말없이 나란히 앉은 식탁, 그리고 나중엔 같은 이불 아래 자식들 몰래 피우는 사랑은 숨죽여야 했지만 그래서 더 뜨거웠다. 밤 11시 유진은 형석의 품에 조용히 안겨 그의 팔을 베고 누워 있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진짜 연애하는 기분이야. 형석은 유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우린 진짜 연애 중이잖아.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게 좀 서글퍼. 말은 그렇게 해도 유진은 형석의 가슴팍에 더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 아빠, 나 집 앞인데 짐이 많아 내려와줘. 형석의 휴대폰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떴다. 미쳤다. 뭐? 왜? 우리 딸 지금 올라온대. 순식간에 유진은 벌떡 일어나 소파에 널브러진 자신의 가디건을 집어들고 슬리퍼를 끌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형석은 거실을 정리하고 향초에 불을 붙였다.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다. 아빠 뭐해? 향초 켰네. 그냥 냄새 좀 나서. 딸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거실 한 바퀴를 휙 둘러봤다. 누구 왔다 갔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TV도 안 봤는데. 딸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작은 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진이 조심스레 나와 형석을 빤히 바라봤다. 이게 연애냐고. 그래서 더 짜릿하지.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기로 했다. 이 사랑을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어때요? 형석의 문자가 도착한 건 오전 10시 12분. 유진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요. 단 30분만이에요. 우리 서로 너무 자주 보면 동네에 소문나요. 오후 12시 40분. 아파트 옆 상가 골목,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페. 유진은 밝은색 블라우스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먼저 도착해 있었다. 형석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를 보는 순간 유진의 얼굴엔 작은 웃음이 번졌다. 5분 늦었네요.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보고 싶었어. 둘은 창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멀리서 보면 그냥 조용한 중년의 커플처럼 보일 거리. 형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유진은 살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곧 그의 손을 도망치지 않게 감쌌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우린 누구보다 조심스러운데 늘 떨리잖아. 형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땐 몰랐어.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 보고 싶은 게 뭔지. 시간은 짧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을 나서며 유진은 속삭였다. 오늘 저녁 8시쯤 우리 집 아들 없어요. 형석은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온종일 웃고 있을 자신을 떠올렸다. 밤 8시. 형석은 양손에 와인과 작은 케이크 박스를 들고 503동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누가 타기라도 할까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딱 이 시간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얼굴만 보고 올 거야. 스스로 다짐했지만 문을 열고 나온 유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생각이 무너졌다. 와인까지 사왔어요? 그냥 특별한 날 같아서. 오늘이요? 그대가 혼자인 날.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둘. TV는 켜뒀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와인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손등은 그녀의 무릎 가까이로 다가갔다. 유진은 가만히 형석을 바라봤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요? 좋아서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봐줄 거예요? 당신이 그만 보자고 하기 전까지. 조용히 흐르던 공기 속에서 형석이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감쌌다. 유진은 눈을 감지 않았고 입술이 맞닿은 그 순간 둘의 숨결이 살짝 떨렸다. 그의 손끝이 유진의 치마자락 깊숙이 스며들자 그녀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손이 참 예뻐 당신은. 당신은 다른 게 더 예뻐. 방으로 가요. 침대에 두 사람. 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게 타올랐다. 그녀의 촉촉한 온기가 그의 아래로 향할수록 그는 더 단단해졌다. 그가 유진을 뒤로 아는 채 같은 방향을 본 두 사람. 그의 움직임은 끝을 향해 갔다. 마침내 하나가 된 둘은 숨죽여 서로를 향해 속삭였다. 이거 누구 거야? 당신 거지. 그 밤은 여전히 젊은 날의 충동도 사랑을 확인하는 집요함도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아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묵직한 감정 하나가 조용히 전해졌다. 그날 밤 형석은 돌아가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부엌까지 스며들 무렵 형석은 유진의 셔츠를 입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가운을 걸치고 다가와 그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내가 그랬죠? 언젠가 꼭 이런 아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형석이 웃으며 컵을 건넸다. 우린 생각보다 빠르게 일었네. 그때였다. 엄마, 나 집 앞인데. 문 안 열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뭐야, 오늘 오는 거 아니었어? 내일 밤이라더니. 유진은 잠옷 위에 급히 코트를 걸쳤고 형석은 안방에 쑤셔 넣은 자신의 가방을 꺼내 창문 쪽을 살폈다. 복도로 나가면 들켜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유진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화장실 창문 열려 있어요. 502호 베란다랑 붙어 있어요. 거기로. 형석은 유진을 한번 껴안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동시에 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이 나이에 이게 뭐람. 그날 밤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한참 뒤 형석의 집 현관문에 작게 접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미안해요. 고생했죠? 보고 싶어요. 유진. 형석은 그 쪽지를 보며 혼잣말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게 기적이네. 며칠간 연락이 없었다. 아들의 눈치를 보느라. 유진도 형석도 잘 지내지?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러다 어느 날 동창회 단톡에 올라온 메시지. 이번 주 토요일 삼겹살 번개. 형석이 오랜만에 나오나? 형석은 참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같은 시간 유진도 조용히 체크 표시를 눌렀다. 토요일 저녁. 시끌벅적한 동창회 자리. 둘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웃고 있었다. 그때 예전부터 말 많기로 유명한 수미가 슬쩍 유진 옆으로 와선 귓속말을 했다.
너 요즘 좀 예뻐졌다? 어머, 갑자기 왜? 그냥 뭔가 밝아졌어. 근데 형석이도 그러더라. 유진은 들킬까 웃으며 얼버무렸다. 둘 다 이혼해서 홀가분한가 보지. 하지만 수미는 형석 쪽을 보며 은근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유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때 형석이 재빨리 뒤따라 나왔다. 차 데려다 줄게요. 여기서 이러면 수미가 보고 말죠. 그게 뭐 어때서? 잠시 정적. 유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형석의 코트를 살짝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뒷골목으로 가요. 안 보이게. 차 안. 형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조용한 차 안, 서로의 숨결만이 들리던 그 순간 형석이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엔 당신 집으로 갈게요. 밤 11시 반. 형석의 집, 조용한 조명 아래.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와인잔은 이미 비워졌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진 채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작게 울리는 방 안이었다. 유진은 형석의 셔츠를 걸치고 그의 어깨에 기대 있었다. 가끔씩 그의 가슴에 귀를 대며 조용히 맥박을 느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형석이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랬어도 이렇게 됐을까?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다. 그땐 서로 몰랐겠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애틋해지는 게 뭔지. 형석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요. 근데 가끔은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났다면 내 지난 외로움이 좀 덜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젠 안 외롭게 해줄게요. 늦게 만났어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유진은 형석의 품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지나온 시간들을 안아주었다. 형석 씨, 진짜 괜찮아요? 응. 딸은 기숙사 복귀했고 자기 아들도 동아리 MT라며 지금 아니면 우리 또 언제 가? 유진은 웃었다. 기대지 않았던 여행. 가까운 바닷가, 오래된 민박집, 방 한 칸짜리 조용한 골목 끝집. 방문을 여는 순간 형석이 말했다. 오래전에도 이런 데 와보고 싶었어요. 누구랑 말이죠. 이제라도 나랑 오면 됐죠. 짐을 풀고 둘은 방파제 끝까지 나란히 걸었다. 쌀쌀한 봄바람에 유진이 살짝 떨자 형석이 조용히 겉옷을 벗어주었다. 이러니까 우리 연애 초반 커플 같아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나는 매일매일 첫날 같아. 유진은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진짜? 그럼 오늘 밤도 첫날처럼 떨리겠네요? 밤. 작은 전등 하나 켜놓고 둘은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익숙한 듯 장난도 치고 면발 튀는 걸 닦아주며 웃다가 형석이 조용히 물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우리 언젠간 진짜 같이 살까?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거 청혼이에요? 형석은 장난기 섞인 눈으로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유진은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밤엔 그냥 연인이면 돼요. 그날 밤 창밖엔 파도 소리만 가득했고 그 안엔 두 사람의 따뜻한 숨결이 고요히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서로 품 안에서 잠들었던 두 사람. 새벽 5시 형석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아빠, 나 접촉사고 났어. 크진 않은데 응급실 왔어. 잠이 덜 깬 유진과 형석은 허겁지겁 짐을 싸고 바다 냄새도 못 씻은 채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딸은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형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 딸의 시선이 그의 옆으로 스르륵 옮겨졌다.
유진.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 있던 그녀. 딸은 순간 멈칫하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빠 여자친구 맞으시죠? 유진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친인 친구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자 딸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같이 오셨는데 아닌 게 더 이상하죠. 반가워요. 갑자기 놀라셨죠? 전 좋아요. 그리고 좋아 보여요. 둘이 복도로 나와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형석이 유진을 바라봤다. 심장이 아직도 쿵쾅대요. 나도요. 유진은 그를 보며 작게 웃었다. 우리가 너무 겁먹은 건가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줄 줄은 몰랐어요. 형석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젠 조금 덜 숨을까? 숨지 말자. 숨길 사이도 아깝잖아요. 우리 나이엔. 그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병원 창을 비췄고 둘은 처음으로 세상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형석 씨, 이 집 어때요? 유진이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사진 속은 마당 있는 단독주택. 작지만 따뜻해 보이는 흰색 담장 집이었다. 좋다. 벽돌집이네. 봄 되면 마당에 꽃도 심을 수 있겠다. 형석은 웃으며 화면을 넘겼다. 근데 우리 벌써 이렇게까지 상상해도 되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 주말, 둘은 정말로 그 동네를 찾았다. 사진 속 집은 이미 임대가 끝났지만 주변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다. 여기서 살면 아침마다 같이 산책할 수 있겠다. 저기 슈퍼에서 맥주도 사고, 싸우면 하루 정도는 각방 쓰고, 하루만? 둘은 동시에 웃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유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사랑이 다시 찾아올까봐. 내가 또 실망하면 어쩌나 해서. 형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무서움보다 당신 없는 시간이 더 무서웠어요.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진 골목길, 둘은 나란히 걷다가 가게 유리창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바라봤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거리감, 편안한 미소. 그날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아주 작은 미래 하나를 함께 그려보았다. 주말 아침, 유진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혼자 무거운 박스를 밀고 있었다. 베란다 수납장을 정리하면서 그나마 날 잡아 해치우려는 마음이었다. 하, 무거워라.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잠이 덜 깬 아들이 나왔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있었어? 미안 깨웠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박스를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해준다니까. 엄마 왜 맨날 혼자 다 해? 이거 버릴 거면 그냥 말만 하지. 잠시 뒤 둘은 마루에 앉아 간단한 토스트를 나눠 먹었다. 아들은 뜬금없이 말했다. 근데 엄마. 응? 엄마는 남자친구 없어?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잼 나이프를 멈췄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그냥 내 친구들 중에도 이혼한 부모님 많거든. 근데 다들 잘만 만나. 나는 진짜 괜찮은데.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엄마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대. 외로워서. 그 순간 유진의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 놀람과 뭉클함, 그 사이의 감정. 너 언제 이렇게 컸니? 유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들은 심드렁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은 내 엄마지만 나중엔 엄마도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지. 여자친구겠지. 그게 그거지, 엄마. 그날 밤 형석과 통화하며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 생각보다 많이 자랐더라. 형석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슬슬 아들 몰래 안 해도 되겠어요?
유진은 웃음 속에 울컥한 감정을 담아 말했다. 나 이제 조금은 용기 내도 될 것 같아. 창문에 햇살 잘 들어오네요. 유진이 형석의 거실에 앉아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커튼 안 치고 자요. 눈부셔도 좋아서. 형석이 웃으며 앉았다. 그의 손엔 따뜻한 호박죽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다. 먹어봐요. 오늘은 단호박 듬뿍 넣었어요. 이렇게 정성 들이면 나 나중에 못 태어나요. 그게 제 전략인데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조용히 설거지를 나눴다. 형석이 갑자기 말했다. 나 가끔 그런 상상해요. 당신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 현관에서 왔어요 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 집에 꽃냄새 나는 거. 유진은 말없이 웃었다. 난요. 우리가 같은 창문에서 아침을 맞는 거요. 밥 먹고 산책 나가고 같이 고양이도 키우고 고양이는 내가 안고 잘 거예요. 그럼 전 당신을 안고 잘게요. 그날 저녁 둘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소란스럽지 않은 그저 조용히 스며드는 그리운 미래의 그림들. 어쩌면 그 둘의 하루는 아직 따로 시작되지만 이제 그 끝은 같은 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